여러분, 신속 채무 조정, 이 신속 채무 조정의 건수가 장난 아니게 늘어납니다. 역대 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3분기에 3,012명이 늘어났습니다. 3,012명.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2019년에 신속 채무 조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000명이라고 해도 비교 연수가 너무 짧아서 꼭 최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속 채무 조정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신속 채무 조정, 쉽게 말하면요, 2019년 9월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빚이 많은 채무자가 빚을 좀 감면해달라, 상환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재기를 돕게끔 정부가 도와달라 하면 바로 이 신속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속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말입니다, 연체 일수가 한 30일 정도 되거나 30일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좀 감소했어요. 그럼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신속 채무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상한 유예를 좀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인하해서 10년간 분할 상환을 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자영업자였어요. 자영업자가 급한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요, 이제는요, 비투한 사람이나 연끌한 사람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했거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 혹은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와서 신속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위기 신호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작은 단서긴 하지만 이런 단서가 언젠가는 폭발하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제는 자영업자에서 넘어서 말입니다, 비투한 사람이나 연끌한 사람들한테도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채무조정 이러면요, 이게 진짜 최악의 단계예요. 최악의 단계. 쉽게 말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고 가는 게 채무조정입니다. 그러면 이까지만 한 사람이 연끌이나 비투한 사람들까지 갔다는 건 충격이고요. 심지어 액수보다도 건수입니다. 건수가 3,012건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원리금 상환 유예했잖아요. 이자 상환도 유예했잖아요. 그 금액이 대출 만기 연장해 준 게 212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여러분, 이게 괜찮을까? 저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도미노처럼 뻥뻥뻥뻥 터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터졌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20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117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3분기에는 3012명입니다. 거의 3배까지 늘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는 사람들이 신속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바닥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한계가 무너졌다,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는 단서라고 봅니다. 비투나 연끌이 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의 상황은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내년의 경제정책은 경제 규제가 나서야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워낙 부채가 많고요.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많은 데다가 가장 큰 내관이 대출 만기 연장이거든요. 대출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가 212조나 되니까 222조나 되니까 이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격이 뭘로 올까요? 어떤 단서가 충격의 시점일까요? 아마 제가 봐서는요. 그 충격의 시점이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아마 그런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이 충격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IMF 기호르 기예바인가요? 총재까지 만나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충격은 순식간에 몰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비하는 마음가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